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전 당을 향한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원 당규를 개정하려는 전국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당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시사하면서 또다시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원조 복핵관 신원이 있다면 무슨 뭐요? 원조 복핵관. 복핵관. 발음이 어렵네요. 복핵관 네. 신원이 있다면 원조 윤핵관 하면 장제원 의원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죠. 네. 네, 다정회의 대표 친복파 신혜원 체커. 요즘 유행하는 표현 핵관을 빌려서 독핵관으로 진화한 모양새입니다. 네, 정 회원님의 제보에 따르면요. 같은 시간에 댓글창에 또 다른 독핵관이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백불이 퍼져 최종혁 전 반장인데요. 다정회를 떠나서 이선 후퇴를 한 지가 한참이 됐는데 본인 코너 백브리핑에 좀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네, 눈치 빠른 정 회원님들은 오늘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시겠죠? 바로 윤핵관 장제원 의원의 이선 후퇴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개파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네, 장 의원은 같은 글에서 최근 당의 혼란상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당의 혼란상, 이 사퇴의 압박을 받았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비대위로 전환을 하게 된 배경에 소재선 의원들의 연판장이 그리고 그 연판장 뒤에는 장 의원과 가까운 박수영 의원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돌려 말을 하기도 했었죠. 비대위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당 소속 의원 수십 명의 연판장까지 돌았습니다. 이에 다시 의총을 열고 당 소속 의원들의 뜻을 물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네, 장 의원의 이선 후퇴는 권 원내대표를 향한 압박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선수습 후 거취 정리라는 입장 재확인했습니다. 윤핵관 동반 퇴진 얘기 나오는데 대표님 입장 있으세요? 이미 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장 의원의 전격적인 이선 후퇴 선언이요. 당의 혼란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인사 쇄신 문제와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장 의원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서 10여 명이 사실상 경질이 됐는데 대규모 감찰의 결과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그런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고 실제 나간 인사들 중엔 윤핵관 추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정권 초기에 윤핵관이 짜놓은 인사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진단으로 해석됩니다. 네, 대통령실의 인사 쇄신, 지지율 회복 그리고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걸 텐데요. 야권에서는 윤핵관 시대가 가고 검찰 출신 검핵관 시대가 온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행정관, 비서관, 수석 비서실, 대통령실장 그대로 있고 네. 필요만 속아내는 것은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 시대로 정권 파워가 옮겨지고 있다. 윤핵관도 나빴지만은 검핵관이 들어서서 그거 될 일이에요. 문고리와 인사감찰 등 완전 핵심 라인을 장악을 했죠. 애초부터 윤핵관 라인과 검찰 라인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어쨌든 이 장 의원의 이선 후퇴에 부정적인 여권 인사도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장 의원은 대선 기간에 백의 종군을 선언을 했는데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복귀를 한 바가 있죠. 위장 거세쇼다 했습니다. 위장 거세쇼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때도 이들이 이선 후퇴한다고 한 뒤 인수위가 되자 귀신같이 수면 위로 다시 솟아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전 대표는 장 의원의 거취와 상관없이 당이 여전히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애초에 이들, 그러니까 윤핵관에게 이 모든 것을 시킨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라고 썼습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야권에서도 비판적인 이야기 나왔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시점이 안 맞다, 너무 늦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1년 같은 100일이 지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뒤늦게 하는 거는 네. 이제 상황에 밀려서 한다. 두 하시는 번째로는 오만기가 좀 있죠. 누가 임명직 해주겠다는 무슨 하마평이 나오는 것도 아, 아니고 네.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네, 반면에 안철수 의원은요, 장 의원의 판단 존중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윤핵관이라는 단어는 입에 담기도 싫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윤핵관을 패거리로 규정하고 갈라치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회원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응답하라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장 의원의 이선 후퇴로 여권의 권력 지형에 변화가 올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장 의원의 선언과는 달리 이미 장 의원은 임명직 공직 맡지 않고 있고 개파 모임도 하지 않았고 또 지역구 의원과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을 해오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장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의총을 가도 해석, 안 하도 해석, 의원님들 공부모임에 참 진짜 정말 좋은 주제가 있어서 가고 싶은데도 가면은 또 해석을 하실 거 아니에요. 무슨 연대가 시동을 걸었다는 둥. 안 가면 왜 안 갔을까? 네, 이번엔 이제 실제로 의원들의 행동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들고 있는데요. 윤핵관 이선 후퇴에 대한 국민 여론은 그 경향성이 더 분명해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일련의 상황들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 59.5%로 과반을 넘었고요. 사퇴 수습 후에 사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은 27.2%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윤핵관, 즉 윤석열 핵심 관계자 대신에 윤석열 관계자들이 생기게 될까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에 국민의힘은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대위 출범을 결의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윤심이 바탕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윤 대통령이 직접 여러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JTBC 뉴스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두 차례의 의총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여당 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화를 받은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총 결정 사항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여당 의원에게 연락하는 것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없죠. 다만 당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다. 의원들의 중지를 모은 결론을 존중한다라면서 당무에 불개입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해온 윤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는 좀 달라 보이는 겁니다. 차기 당권주자로 불리는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힘을 모으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따로 집안인가요? 거기는 김씨 집안인가요? 여기 박씨 집안인가요? 아니잖아요. 같은 집안의 부부관계 아닙니까? 대통령 따로 집안, 국민의힘 따로 집안, 그럼 여당이 아니죠. 네,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최근에 이 초재선 의원들이 앞장서서 추석 전 새 비대위를 마무리하자 이렇게 촉구하면서 권 원내대표를 감싸는 발언들을 한 바가 있죠.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말하는 건 해당 행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총에서 숙고 끝에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안도 없이 당을 흔드는 은행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네, 초선이냐 재선이냐 삼선이냐 이 선수를 중시하는 여의도 문화에서는 좀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초재선 의원들이 전체 의원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국민의힘이 친윤석열 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옛날에는 아시는 것처럼 다선 중진들이 초재선들 입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거꾸로 초재선들이 다선 중진들 입단속을 하는 거 보고 네. 아이고 우리 당의 다선 중진들 권위가 땅에 떨어졌구나. 우리 당도 많이 변했구나.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 의원에게 도와달라 부탁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3차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비대위원들의 직무도 무효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에 이어서 당원 개정을 위해서 열어야 하는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이미 이제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최고위원 4명의 사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원 개정안 그걸 논의하는 건 중대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간다는 이 전 대표의 기조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응하는 국민의힘 역시 끝까지 간다는 태도인 듯합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가처분이 또 인용되더라도 비대위 출범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같은 재판부, 같은 판사니까 같은 판단할 겁니다. 판사도 인간인데 내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명확하게 다시 당헌 당규를 정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처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새로운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당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의원총회 결정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이 전 대표는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가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이선 후퇴를 선언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갈등 쉽게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장제원 2선 후퇴했지만 이준석 3차 가처분 신청, 윤리위 추가 징계 시사.